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기사입니다. 새 제도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하는데요.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30%의 환경 개선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용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실었습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환경부의 유용호 사무관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용호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네. 교수님 먼저 이 재활용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재활용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의 6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25%, 매립은 한 15%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수치는 독일이나 벨기에나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재활용률 비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된 재활용품들이 실제 정말 좋은 재생 원료로 만들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배출되는 여러 폐기물 종류들이 많고 또 색깔도 다양하고 재질도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리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고품질의 재생용품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원 재활용법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개정 법률은 이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단계 중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생산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네. 이러한 제도는 저희가 18년 5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의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가 교수님의 설명도 들어봤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재활용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데 네. 실제로 재활용률 혹은 그 질은 아직은 낮다. 이런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그 네. 말씀은 저희도 이거를 버려보면 모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만 이걸 분리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좀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희망을 늘 품게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이고 어떤 산업적인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색 페트병,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투명한 것인데요. 네. 색깔이 들어가는 유색 페트병 사용은 원천 금지한다. 일단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 네. 내용은 사실인가요?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유색 페트병이 금지가 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나 아니면 먹는 샘물, 즉 쉽게 말해서 생수병에 한해서 유색 페트병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음료나 생수에 사용되는 유색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 생산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사용 금지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재활용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유색 페트병 사용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네, 그 맞습니다. 유색 페트병을 쓰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은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 투명하고 그리고 라벨이나 말씀하신 라벨이나 이물질 같은 게 잘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이 잘 되는 무색 페트병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페트병의 순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이 더 쉽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떤 점에서 이 색깔이 있는 페트병보다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이 쉬운 건가요? 일단은 투명한 이제 무색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다시 재생을 해서 여러 용도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색인 경우는 그 용도로밖에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을 해서 그냥 열을 만드는 뭐 고체 연료 이런 데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건이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해외 재활용 사례도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해외에도요, 이렇게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제도와 비슷한 게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미 제품을 제조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이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야 이런 것들을 등급하는 평가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 12월에 유럽 오스트리아를 회의차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이미 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무색일뿐만 아니라 재생으로 된 페트를 다 100% 재생 원료를 써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도 이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생수업체가 4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생수업체에서 재생 원료를 활용한 이 페트를 만드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자원재활용법의 하위 법령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 살펴봤는데요.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포장재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지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확인했고요. 둘째, 하위 법령의 수정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 후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흔들리거나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